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고,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직선 하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요,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수도 없이 많죠. 예를 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딱 수평인 직선도 있을 거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인 직선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요 정도 기울어진 직선도 있고, 요 정도 기울어진 직선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점이 주어진 것만으로는 이 수많은 직선 중에 특정한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수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울기라는 건요, 결국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보면 각각의 직선들이 기울어진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뭘로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할 때 뭐를 쓰냐 하면 바로 x의 증가량, 그 다음에 이것 분의 뭘 보는 거야? y의 증가량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아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x축을 그리고 여기에 y축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겁니다. 요 위에 점을 두 개를 잡는 거죠. 이 두 점을 잡고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다면 기울어진 정도, 즉 기울기라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죠?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놈이 바로 x의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요 길이가. 즉 x 값만 본다면 여기가 x1이었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2가 되기 때문에 x1에서 x2까지 변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을 본다면 여기가 바로 y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y2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y1에서 y2로 증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뭐가 되냐면 x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는 바로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x2 빼기 x1이 되는 거고요. 이것 분의 y가 증가량, y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라는 것은 y1에서 y2로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량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y2 빼기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결국은 x의 값이 1만큼 증가했을 때 y의 값이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풀어봤죠? 소고기가 있어. 근데 이 소고기 2kg을 얼마에? 10,000원에 샀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소고기 1kg의 가격은 얼마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10,000원을 뭘로 나누면 돼? 2kg으로 나누면 5,000원이라는 이러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x의 증가량이 2일 때 y가 4만큼 증가를 했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만큼 증가할까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기울기의 의미라는 것은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1만큼 증가한 걸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요. y도 1만큼 증가한 것, 즉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도 1만큼 증가하면 기울기가 1인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딱 여기가 1이 되고요. 그때 직선은 정확하게 기울어진 정도가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요 길이가 1일 때 얘기입니다. 그쵸? y가 2만큼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요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 거야?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알아낸다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울기라는 것인데 이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현이 되고 그놈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혹시 이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럼 똑같습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결국 x가 1만큼 뭐 할 때?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뭐 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2분의 3만큼 감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완전 다르죠? x가 정확히 1만큼 증가했을 때 y는 2분의 3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지점이라면 2분의 3이면 이게 딱 중간이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는 대충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우상향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때는 우하향 혹은 좌상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은 결국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기울기만큼 감소한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가 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인 놈은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원점을 지나간다는 것은 여기 0,0을 지나가는 건데요. 이 x 대신에 0 넣고 y 대신에 0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이걸 알 수가 있고 기울기가 m이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써줬냐 하면 이건 딱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x가 0에서 1로 증가를 했을 때 y 값은 얼마로 증가하겠느냐라는 건데 원점을 지나간다고 그랬으니까 x가 0일 때는 y도 0이겠죠? 그렇다면 이때 얼만큼 증가하는 거야? 여기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y가 m이 되죠. 그럼 m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즉 0에서 1만큼 x가 1 증가할 때 y는 0에서 m만큼 m 증가하는구나.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기울기 m이기 때문에 요 x 앞에 m을 딱 붙여주게 되면 요 보시다시피 1 증가할 때 정확하게 m만큼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그래프처럼 원점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n이야. 즉, 요 점의 좌표가 0,n을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똑같이 y는 mmx 플러스 n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0일 때 n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x에다가 0 넣었을 때 y가 n이 나오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기울기는 여전히 m이니까 그러면 x가 제일 쉬운 방법은 0을 넣었을 때 요 놈이 0에서 1로 바뀌는 동안 y가 얼마만큼 증가하겠느냐를 보는 게 기울기잖아. 그러면 여기다 0 넣으면 얘는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넣으면 m 플러스 n이 돼서 정확히 m만큼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n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는 항상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구나. 언제? y의 개수가 1일 때,
그치? 그래서 y는 equal mx 플러스 n으로 정리된 놈에서 이 m이라는 놈이 x의 개수,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는구나? 기울기가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한번 쭉 훑어본 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y는 mx 플러스 n에서의 기울기 m은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설명드렸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것을 잠깐 배운 거 기억나죠? 이 삼각비를 이용하자면 결국 요 그래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 x축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을 뭐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에 대한 무슨 값이 되냐 하면 탄젠트 값이 됩니다. 그치? 왜? 탄젠트는 뭐분의 뭐야? 요 길이 분의 요 길이가 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요 길이를 우리가 뭐 A, 요 길이를 B라고 했다면 탄젠트의 세타라는 놈은 A분의 B다 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A가 뭐냐 하면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데 요 점과 요 점을 그 두 점 사이에서 x가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즉 x의 증가량이 바로 a가 되는 거고요. y가 얼만큼 증가했는가, 즉 y의 증가량이 b가 된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 세타에 대한 삼각비 탄젠트 값과 같다. 즉 탄젠트 세타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직선 위에서는요. 특별한 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탄젠트가 똑같은 값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그쵸? 요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때도 여기는 세타죠. 왜냐하면 이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요 두 각이 동위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탄젠트 세타, 즉 세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일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직선 위에 아무렇게나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만 잡아준다면 그 두 점을 가지고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을 구해보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 즉 기울기를 구할 때에는 아무 점이나 서로 다른 두 점만 직선 위에서 잡아서 구하면 된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이 x절편과 y절편인데 x절편은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입니다. 그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x절편은 x좌표만을 얘기하고요. y절편은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x축과 만난데 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 점의 x값이 되는 거죠. x좌표가. 근데 요때는요. y좌표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절편을 구할 때는요. 요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y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x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즉 0은 이꼴 mx 플러스 n이 되기 때문에 x라는 놈은 m분의 마이너스 n이 되는데 물론 m이 0이 아닐 때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m이 0이 아니어야만 양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때 x절편은 마이너스 m분의 n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y절편은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인데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0일 때니까 x에다가 0만 대입하면 그때 y값은 깔끔하게 n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써있긴 하지만 y절편은 n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뭐 우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프랙티스 문제를 보시면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 끝났죠?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무조건 x 앞에 개수는 3이어야 되고요. y절편이 2이니까 결국 뭐예요? x에 0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그냥
y는 이꼴 mx 플러스 n에서 y절편은 요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얘는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한 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딱 나오네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예를 들면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y는 기울기가 m이라고 그랬으니까 mx, 그치? 그 다음에 x1을 넣었을 때 y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누가 붙어야 되는지를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y1이라는 놈은 mx1이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붙어야지 y1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 붙으면 정확하게 y1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누가 붙어야 되냐 하면요. y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 되는 건데 이걸 넘겨서 정리하면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 요렇게 정리가 가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위에서 배운 걸 그대로 이용하자면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a라는 놈이 지금 좌표가 x1, y1인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 직선 위에 a가 아닌 다른 한 점, 이 p의 좌표를 그냥 x, y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 자취의 방정식에서 배웠듯이 이 x, y라는 점들이 쭉쭉쭉쭉쭉 모여서 된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이 x, y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거야. 이때, 그죠? x와 y의 관계식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기울기라는 놈, 즉 요 두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바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y 빼기 y1 이렇게 해주시는 놈이 바로 m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간단하게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이라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 바로 x와 y의 관계식을 얻어낸 거죠. 그러면 이놈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보셔도 되냐 하면 어쨌든 양변에 xy에 x1, y1을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고 x 앞에 개수는 m이어야 되니까 간단하죠. y에서 y1을 빼고 m에 x에서 x1을 빼면 보세요. x에다가 x1 넣으면 우변 0되죠? y에다가 y1 넣으면 우변 0되니까 이놈은 반드시 x1, y1을 지나가게 돼 있고요. 게다가 이거 정리하면 y는 mx 빼기 mx1 플러스 y1이 돼서 x 앞에 개수가 뭐가 되기 때문에 m이 되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m인 놈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요런 식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4,-2죠.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이다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y는 3x인데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4 넣으면 얼마예요? 12죠.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4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기울기가 3인 놈을 그려놓고 여기가 4,-2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그냥 x, y라고 둔다면 이 x, y라는 점들이 모여서 직선을 이루는 거니까 이 x와 y의 관계식만 구해내면 됩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x 빼기 4분의 y 플러스 2가 되겠죠? 요거 빼기 요거니까
그놈이 바로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y 플러스 2라는 놈이 3의 x 빼기 4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리하면 y는 3x 빼기 14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 4,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얘기는 y 플러스 2에다가 이퀄 x 빼기 4를 해버리면 x에 4 들어가고 y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무조건 우변과 좌변이 0돼서 등식이 성립하고요.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은 x의 개수가 3인 걸 의미하죠. 언제? y가 앞에 1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또 정리하면 y는 3x 빼기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하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